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 경험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헌법 제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읽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할 수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정치인들이 행사한다. 이것은 헌법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무수히 이런 식으로 헌법을 읽어왔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 헌법의 의미만큼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국민 앞에서는 이렇게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읽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거니 하고 우리 국민들은 무던히도 그들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뀐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국민의 주권을 그리고 그 대한민국 권력의 원초적인 근원이 국민이라는 것을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 국민의 노여움 밖으로 벗어날 수 없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헌법 제1조 제2항을 이런 식으로 읽었던 그런 짓을 하다가 노무현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불행한 일로 세상을 떠났지만 만일 그러한 사고가 없었다면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짓을 하다가 박근혜가 파면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이지요. 물론 이미 유죄가 확정된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 수사 이런 상황에서 보궐 대통령에 문재인이 취임을 합니다. 그것이 2017년 5월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국민이 두 눈을 뚜렷하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때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하는 문재인은 오히려 국민의 눈치를 전혀 안 본다. 이런 그야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친문재인에게 투표해야 하고 모든 권력은 문재인의 청와대로부터 나온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문재인이 그리고 문재인의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헌법의 의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도 모르고
민주주의도 모르고 자유, 평등, 평화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과 그 일파들이 말하는 방금 소개한 그러한 개념의 의미는 우리 5,100만 국민이 알고 있는 그 뜻과 다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1년 남짓 기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개념, 이것은 국어사전에 있는 개념과도 다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자가 파괴력이 대단한 그런 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권력을 쥐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 나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국민을 돈으로 유혹하면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경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악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이 다 그렇다 하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재인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돈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고 믿는 바로 그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재인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 보궐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무슨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나빠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비서관들 또한 박근혜 탓이다.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장관, 차관들은 모두가 지난 정권 때문이다. 박근혜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 이것은 계속되었고 어떻든 이런 식으로 20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하는 자기들끼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도 나올 만한 때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2019년이 되자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다. 너희들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비서관들은 쓸모없는 것들, 20대, 50대, 60대 동남아로 가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죠. 어떻든 여기까지 간 것은 이미 위험선을 넘어선 겁니다. 이들은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2019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문재인은 책임 안 지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노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밖에서 어디가 충격을 받아서 부서지면 한 곳이 부서지죠. 그래서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노미는 정신이 망가진 겁니다. 마음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금이 가고 또 금이 가고 이것을 무수히 반복하는 것이죠. 매번 책임 안 지고 법을 어기고 규칙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안에서 충분히 금이 가게 되면 어느 한순간 아주 곱디고 온 가루처럼 폭삭 내려앉게 됩니다. 이것은 공멸이라고 합니다. 공존의 반대 방향인 것이죠. 문재인은 책임을 안 지는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책임을 안 지는 인간이 공무원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인공강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문재인이 나 서해에서 인공강우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서해에서 인공강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인식. 이것은 권력에 만취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법 아래에 있는 공무원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문재인이 세상의 질서이고 진리라는 인식,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문재인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지는 공무원,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국민의 법 로봇이다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었다면 그는 지금 서해에서 인공강우 시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죠. 대통령인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이니까. 그런데 지나고 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험 장소를 서해로 옮긴 것이지요. 책임지지 않는 자들, 이 공무원들도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다. 그것은 동일하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해놓고 어머 안 됐네, 보세요 안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서 이런 일은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그런 무수히 많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은 물론이고 공무원 집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변명하고 실패하면 남을 탓하고 또 실패하면 그때 문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지지율이 올랐으면 됐네 하면서 오케이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니 국민이 나쁜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사건은 문재인이 나 서울에서 CES 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만일 이 땅에 기업의 자유가 있다면 사기업의 문제니까 이것은 다음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재인의 즉흥적인 계획을 저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가령 미국에서 전시가 끝나고 다음 전시 계획이 호주로 잡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미국에서 호주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을 텐데 문재인이 원하니까 그냥 서울 들렀다가 호주 가는 겁니다. 오라고 하면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죠. 단 이틀 만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도 한국에서 하는 어떤 행사의 결과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이 서울에서 한번 보면 안 되냐 하고 계속 졸라댈 것이 분명하니까 그저 한 번에 승낙을 하고 그리고 잠시 들렸다가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있다 하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 기업은 기업대로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한 남을 흉내낸 스몰 CES 그것은 그것대로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문재인만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모두가 책임을 안 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바로 아노미의 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 뉴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핵심 내용만 소개를 하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어떤 국민이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징역형을 집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위법행위가 발각이 돼서 그래서 그것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경범죄였던 것인데 도망할 염려가 있다. 처음에 그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할 염려가 있다 해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는 정확한 용어의 구분도 필요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지만 일단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현재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여기까지 간 것, 구속영장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여기까지 간 것은 분명 문제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 상인, 근로자 할 것 없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가령 그것이 내 것이라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 즉 공유이거나 혹은 공공의 그 물건, 공공의 이익일 경우에는 무조건 빼낸다 하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빼내서 훔쳐내서 그래서 10원에 팔아도 그 10원을 자기가 받는다는 데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높여주면서 이것이 설 기간에 온누리 상품권 깡이다 하는 일종의 그 차액을 노리는 행위까지도 발각이 됐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기간이 조금 흘렀죠. 이 경우에는 세종시의 교육청에서 후기고 신입생을 배정하는데 109명을 중복 배정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고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모두들 변명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모두들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책임을 짓느냐 하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경선을 울타리로 하는 이 세계가 지금 아노미의 세계로 가고 있다.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면 자동차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동차들이 신호를 안 지킵니다. 유난히 심해졌습니다. 질서정연한 국가에서 공무원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대통령이 근면한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줄어듭니다. 드물게 발생하죠. 그런데 아주 심해졌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의 뒤쪽으로만이 아니라 앞쪽으로도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빈틈을 비집고 가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사고만 안 내면 된다. 이러는 것이죠. 파출소 앞에서도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뺑소니 사고를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뺑소니 사고, 그렇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뺑소니 자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한다든지 지금까지 자기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단지 여자가 없었다. 그 말만 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 자체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는 좌파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그에 대한 평가가 좌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좌파 아주 더러운 자들 맞죠? 썩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반 요즘 민간인 이런 이야기를 참 시대에 맞지 않게 잘 하는데 민간인들의 그 삶의 영역, 마트 같은 데서도 이런 심리적인 해이, 정신적인 어떤 무책임함, 이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별 국민들까지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203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식 문서에서도 이중 언어가 있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 첫 시작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달린 그런 상황에서 먼저 먹으면 이익이다. 이런 심리. 내가 지금 책임지면 나만 바보 되는 거다. 이런 의식. 공공부문에서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아노미의 세상에서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서 안전은 없습니다. 길을 가다 고층에서 물건이 낙하해서 피해를 볼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전문가인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빠뜨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의뢰인에 대한 피해를 주는 일도 종종 나타날 겁니다. 국가가 공공입찰을 할 때 부정이 개입하게 되겠지요.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멀쩡한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빠져서 튕겨나가고,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사다 마시는 우유, 그 우유를 마시고 장염에 걸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 우리 국민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재난을 당하는 것보다 국민은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되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서 아노미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의외로 대단한 무슨 깽단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우선은 소매치기, 절도, 사설 도박, 불량식품, 부실공사, 유사상품 제조, 이런 식으로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아주 큰 인구 집단에게 어디든지 파고들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소소한 범죄들, 소소한 법 위반, 이런 것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아노미의 징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은 분명히 폭락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피라밋이라고 한다면 저변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위에 쌓여있던 더 중요한 일, 더 주의를 기울이는 일, 더 돈이 많이 달려있는 일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 것이죠. 어떤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국민 여러분, 우리 생에 이런 일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문재인을 탄핵하고 허물어져가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1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